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정체 파트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넘겨보세요. 입지 파트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놨고, 어디 할 차례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199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양가로 2번에 밑에 인력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199페이지 가시게 되면 거기 밑에 인력 이론이라는 거 찾으셨죠? 거기다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계산도 제가 이제 허프권은 이제 해드리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조금 어렵고 제가 이제 편법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일단 인력 이론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인력 이론은 일단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수식이 나오고 이렇게 어려웠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입지 파트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데 그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아요. 한 문제에서 한 2문제인데 내용이 양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 비하면은 출제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상업 입지론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인력 이론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여기가 이제 별표 3개짜리로서 거의 시험 문제가 네일리, 컨버스, 허프라는 애가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다 보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먼저 네일리의 소매 인력부터 갈게요. 소매 인력 법칙. 자, 우리가 이제 인력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200페이지 가시면은 네일리의 소매 인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보세요. 만류 인력. 학교 다닐 때 만류 인력이라는 걸 배우셨죠? 두물체는 일어나는 만류 인력은 두물체 질량 고변을 비례하고 거리적은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물체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이론이라는 것은 중력 모형이에요. 중력 모형.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얘는 항상 도시 단위로 가요. 그래서 A 도시에 만약에 4만 명이 있고 B 도시에 1만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C 마을과 C 도시를 정해주거든요. 그럼 여기가 1km 떨어져 있고 3km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100명이 어디로 많이 유인하겠냐, 유인력을 보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돼요? 이 도시에 대한 상권에 봤을 때 크기가 큰 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거리는 먼 쪽이 좋아요? 거리는 좀 가까운 쪽이 좋아요? 가까운 쪽이 좋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면 얘는 상권을 도시 단위로 갔어요. 도시 단위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권의 흡입력입니다. 상권의 유인력. 흡입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제가 프린트를 내드린 걸 냈는데, 그럼 이제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인구가 많으면 유인력이 커지고, 거리는 멀어야 돼요. 거리는 좀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비례하고, 자, 거리 제곱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죠.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예,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인구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거리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1번 보시면은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해서 도시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두 도시의 상권에 미치는 범위는 두 도시의 인구에 겨냥하여 비례해요. 두 도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버스라는 애랑 연결시킬 텐데요. 얘는 이제 계산 문제는 좀 아직 보지 마세요. 오른쪽에 이제 계산 문제가 제가 좀 편법을 좀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200페이지로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보세요. 두 도시의 상권의 분리의 경계점은 두 도시의 상권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권의 경계점입니다.
상권의 경계점을 자, 요걸 따라해 보세요. 분기점. 그래서 분기점인데 이 분기점을 처음으로 구분을 했어요. 처음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드린다면 상권의 분기점은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따라서 1대1 같다는 거죠. 구매 영향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가 4만 명이고 B가 4만 명이면 그냥 있나요? 끌어당기는 힘이 같나요? 같으면 딱 중앙에 와요. 따라서 1대1. 그럼 여기 100명 있으면 여기 50명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가 어떤 걸 발견했냐? A가 4만 명이고요. B가 1만 명이면 자, 지금 크기는 B가 커요? A가 더 커요? 그죠? 그럼 멀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1대1이 되는 곳이 따라해보세요. 작은 도시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 50명 끌어당기는 얘기 50명 가는 게 여기도 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2번 두 번째 줄 A와 B가 크기가 같다면 그냥입니까?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에 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A가 B보다 2배 크다면 그냥 결론만 보세요. 즉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자 따라합니다. 작은 도시 쪽에 가깝다. 한 번만 작은 도시 쪽에 가깝다. 찾았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시면 되고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20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0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컨버스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자 아까는 얘는 이 분기점을 따라해 보세요. 처음으로 구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분만 했지 거기에 거리는 안 쟀죠. 그죠? 근데 컨버스는 여기까지 위치를 구했어요. 그래서 위치를 구했다. 그럼 공식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구분을 한 학자예요. 거기에 대한 위치를 구한 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컴파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컴파스는 그리는 거잖아요. 그럼 컴파스는 비슷하니까 얘는 그냥 있어요. 그 위치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래서 갈게요. 지금 컴버스 보고 계시나요? 컴버스는 네일리의 모형을 경쟁하는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점을 구할 때 자 분기점 모형을 수정했어요. 동그라미 2번의 별표. 자 그럼 네일리 소민객조를 운용한 두 도시 간의 구매형이 같은 따라서 1대1 그 분기점을 구하는 방법을 그냥입니까? 제시했습니까? 그냥이요. 밑에 공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공식은 나중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근데 해드리는데 일단 밑에 정리학습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이거 찍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출인데 A와 B가 있다. 전체 거리가 8km라고 돼 있죠. A 면적이 1000이고 B 면적이 9000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컨버스는 분기점 모에 따른 두 도시 서핑상 상권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자 이것만 가져가세요. 아까 봐봐봐. 상권의 경계 지점은 큰 쪽이 가까워요? 작은 쪽이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직 공식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냥 내가 야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A가 1000이고 B가 9000이라면 상권의 경계점은 큰 쪽이 가깝어요? 작은 쪽이 가깝어요? 잘한다. 그럼 전체가 8km라고 했죠. 그럼 8km의 반은 4km가 되잖아요. 그럼 4km 안쪽으로 가서 찍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작은 쪽에 가깝다. 그럼 우리가 정답은 2번인데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알겠죠? 그죠? 그럼 그렇게만 가져가도 한 90%는 먹고 들어가요. 그죠? 지금 공식을 한다는 자체는 이걸 가지고 제가 공식을 하게 되면 2달 안에 이 책을 다 못 끝내요. 그죠? 그래서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시고 허프는 풀어드릴 겁니다. 허프는.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201페이지로 가죠. 자, 201페이지 가시면 자, 허프에 따라보세요. 확률 모형 찾았습니까? 확률 모형. 그럼 확률 모형은 뭐냐면 레일리와 컨버스 이론을 좀 비판하면서 보완을 했어요. 얘도 중력 모형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확률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일리와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들어보게 되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에요. 허프의 확률 모형이다. 자, 가볼게요. 얘네들은 컨버스나 네일리는 자, 따라서 도시 단위로 봤다. 자, 따라서 두 개의 도시만 봤다. 하나가 더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암만 가까우더라도 산과 바다가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것들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도시로서 소도시를 얘기하는데 대도시 안에 여러 점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객이 여기 100명이 존재한다면 100명이 어떻습니까? 홈프로스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고 이마트가 있다면 자, 두 개만 돼요.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얘는 이제 비교해 볼게요. 얘는 상권의 도시 단위로 간 게 아니라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갑니다. 점포 단위로 측정하고요. 그래서 소매상권 단위로 가요. 소매상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산과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걸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상권의 흡입력은 상권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나 흡입력은 자, 따라서 점포 단위. 그럼 점포에 그냥요 매장 면적이 있어요. 그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많이 쏠리죠, 글로. 매장 면적이 커야 되고. 자, 그럼 매장 면적이 반비례합니까? 비례합니까? 비례하고. 자, 그러면 얘는 산과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곱이 아니라 평지가 아니라 자, 얘는 따라서 마찰 계수 이런 승이 있어요. 그 마찰 계수라는 자체는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럼 저런 마찰이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더 거리가 먼 걸로 느껴지죠. 마찰 계수는 자, 따라해보세요. 작을수록 좋다. 그럼 이 거리가 또 가깝게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확률론 쪽으로 봤고요. 자, 계산 문제를 간단하게 해드린다면,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시장의 점유율을 얘기를 해요. 점유율. 그래서 홈플러스 갈 시장의 점유율은 자, 가볼게요. 자, 따라서 매장 면적의 비례. 그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커야지만 많이 쏠려 나가겠죠. 그런가요? 거리가 멀은 게 좋아요? 거리가 조금 가까운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계산을 한다면, 자, 얘가 지금 50이고요. 얘가 유인력이 30이고 얘가 20이면 전부 다 합쳐서 1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구해요. 그럼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우리가 50, 30, 20이면 100이니까 여기 홈플러스가 50이면 자, 100분의 50이니까 답이 50%. 그럼 100명 중에 50명 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달라서 경쟁 점포의 수를 따져요. 경쟁 점포의 수. 자, 여러분들 경쟁 점포 수가 많으면 더 내 매출액을 줄이겠죠. 그럼 경쟁 점포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고. 자, 고객과의 거리가 가까운 게 좋죠.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자, 내 매장 면적이 클수록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죠. 그 면적은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됩니까? 커야죠. 이렇게 갑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201페이지 가시면 허프의 확률 모형 있어요? 자, 갑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얘는 허프는 상권의 중첩을 강조해서 시장 점유율과 고객 유인력을 따졌어요. 그럼 2번의 별표. 자, 따라서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 찾았습니까? 거리에 반비례하고 거리에 따라 매장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자 3번 두 개입니까? 다수의 점포입니까? 매상고와 시장 점유율을 추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A 매장 면적이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 거리는 자 따라서 마찰 계수로 따른다. 그래서 갑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가볼게요. 허프 모형은 자 두 번째 줄 밑줄 쳐보세요. 소비자의 행성지의 거리가 그냥이 되어 가까워야 돼요.
경쟁하고 있는 점의 수가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쇼핑센터의 크기는 매장 면적을 얘기를 해요.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되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 문제를 해드릴게요. 밑에 계산 문제 별표 쳐보세요. 별표. 얘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얘는 딱 하기 좋은 게 다른 것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얘를 좀 가는데 얘는 확률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힌트를 드려볼게요. 따라서 확률에 히읗 들어갔죠. 그럼 그 장에 있어요. 허프에 히읗 들어갔어요. 그럼 확률 나오면 네일리 컨버스 찍어요. 허프 찍어요. 허프.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산 문제 별표 치셨나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정리학습. C도시의 인근에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자, B 할인점의 이용 객수는 자, 따라합니다. 공간 마찰 개수 얼마예요? 그럼 2승을 해야 되고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밑에 해설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C도시에 지금 30만 명이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여기에 지금 따라서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그럼 60%라는 자체는 다 이용해요. 18만 명만 이용해요. 그 중에서 몇 명 가냐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자, 갑니다. 밑에 해설을 제가 해볼게요. B도시에 대한 점유율이에요. 몇 퍼센트냐? 점유율을 본다면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B의 매장 면적이 지금 그냥입니까? 2만입니까? 2만이죠. 찾으셨어요? 2만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지금 거리는 몇 제곱미터예요? 그럼 20의 마찰 개수가 2죠. 그럼 요거 20을 두 번 곱하면 400이 돼요. 그래서 50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얘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A의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5천인가요? 5천이고 거리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10제곱미터죠. 그럼 마찰 개수가 2니까 100이 되죠. 50이 되니까 따라서 100분의 50, 50%. 그죠? 그러면 그냥 가요? 요 반이 가요. 9만 명이 간다는 거죠.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돌려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만 명이 간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제가 아까 컨버스나 네일리 같은 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허프는 이게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넘겨보면은 이제 204페이지로 가셔서 아예 제가 찍어드릴게요. 204페이지 가시면 거기 기타 이론에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는 게 있나요? 넬슨 찾았습니까? 별표를 2개 정도만 쳐놓으세요. 연달아 나왔어요. 안 나왔다가 얘는 족보에도 들어가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30회 따랑 3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볼게요.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 걸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올해 나온다면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양립성을 강조한다.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양립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것만 별표 쳐보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양립성. 자, 양립성은 뭐냐면 점포가 여성 의류점이 있으면은 옆에 신발 가게가 있는 게 좋잖아요. 의류사 왔다가 어머 신발 이쁘다 이게 살 수 있죠. 그냥입니까? 둘 다 매출액이 올라갑니까? 따라서 보완적 관계, 보완적 상품이에요. 그래서 서로 같이 존재할수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양립성 보고 계셔요? 상점 상호 간의 보완적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매출액을 증대시킨다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만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가시면 거기 밑에 점포의 종류와 입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무조건 뜹니다. 예.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 아주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1, 2월 달은 제가 하라는 것만 가세요. 그죠? 그래서 입지 유형인데 자, 입지 유형은
집심이라는 것은 집은 모인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도심에 모인다.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예요. 그래서 백화점 동그라미. 백화점은 외곽에 있는가 좋아요? 도심에 있는 게 유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기금속점이라고 하나 적어보세요. 보석점 같은 거. 요게 이제 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재라는 것은 자, 동일업종끼리 모여요. 자, 따라해주세요. 동일업종끼리 모인다. 자, 동일업종끼리 서로 한 곳에 모인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가구점이나 공구상이라고 적으세요. 공구상. 가구점도 우리가 모여있는 데가 있고 공구상, 공구를 파는 공구점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보시고 산재는 동일업종끼리 자, 따보세요. 흩어져야 유리하다. 다시 갈게. 동일업종끼리 따보세요. 흩어져야 유리하다. 그럼 모이는 게 좋아요? 서로 분산되는 게 유리해요. 그럼 세탁소하고 자파점만 체크하세요. 세탁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자파점 같은 경우는 여러 물건을 파니까 또 세탁소 같은 게 나옵니다. 세탁소.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뭐냐면 국부적 집중성은 동일업종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일업종인데 도심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저기 국지적으로 외곽에 변두리 있는 중심지에 모여요. 그래서 국지적이라는 자체를 쓰면서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농기구점은 농사 질 때 쓰는 기구예요. 그럼 어촌에 있는 게 나아요? 농촌에 있는 게 나아요? 농촌에 있는 게 낫고 어구점은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게 낫나요? 어촌에 있는 게 낫나요? 어촌에 낫죠. 자, 형광펜 칠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동업종. 따라해 보세요. 동업종. 국부적 집중. 그럼 어떻게 돼요? 도심지에서 떨어진 데 모여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 나왔지만 어구점이나 농기구점 적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 밑에 상품의 종류입니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 또 틀릴 수 있죠. 할게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상품의 종류입니다. 편의품점은 잘 안 나와요. 편의품점은 따라해보세요. 생활 필수품. 그럼 멀리 있어야 돼요? 얘는 좀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주로 저차나 주로 가정용품이나 고객은 주부나 많아야 되죠. 근데 나온다면 선매하고 전문품을 묶어보세요. 얘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비교해서 나왔기 때문에 선매품점과 전문품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고를선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비교하면서 구매한다. 찾아보세요. 선매품에서 거기 보시면은 비교하여 구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 나오면 전문이에요. 이건 선매예요. 선매. 근데 이제 고객의 취미 등이 잘 반영돼야 되므로 표준화되기 어렵죠. 가구나 여성 의류, 집심이나 집재고. 자, 그다음에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으려는 상품으로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전문품 같은 경우는 명품이에요. 명품은 저기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외곽에도 가죠. 그러면 자, 따라합니다.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면 선매예요. 이건 전문이에요. 전문. 그래서 고객이 투수한 매력을 찾는 명품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면 위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오늘